네. 우주에 저희가 직접 갈 수 있는 기회가 살아생전에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겠죠. 1억 정도까지 보편화되지 않을까. 1억 정도? 그럼 뭐 하겠는데요? 로또에.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츠맨의 안철준입니다. AI 시대죠. 기술이 인간에게 공헌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해서 다양한 이야기와 심도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AI 시대에 웬 우주냐? 뜬금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진짜 돈 많은 기업과 또 사람들은 또 나라들은 이 우주 산업에 진짜 제대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는 건 꽤 인사이트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해서 거기에 딱 맞는 주제로 오늘 찾아봤고요. 또 거기에 맞는 발표자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의 이인복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의 이인복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지금처럼 요즘에 트렌드를 읽고서 어떻게 기업에 이거를 좀 적용할 수 있을지, 그 직원분들께서 또 어떻게 일을 하면 좋을지 두 가지 영역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매년 한 가지씩의 테마를 잡아서 네. 올해는 이거에 투자하시면 좋고 이런 사업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우주의 이야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돈 버는 이야기여야 될 텐데 말이죠. 자, 먼저 좀 궁금한 게 네. 사실 이제 1년 전에 저희 이쯤에 나오셨어요. 네네. 그때 이제 챗 GPT에 관련된 책을 주셔가지고 그렇죠. 챗 GPT에 대한 이야기를 화두를 주셨는데 작년 초만 해도 이 정도까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봤을 때 챗 GPT가 AI가 이 정도까지 확산되고 사람들한테 오르내리고 변혁이 되리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럼요. 그랬으니까 책을 썼지. 책에도 이제 시작됐다고 얘기를 했었고, 당연히 이제 챕터가 계속 넘어가고 있는 것들이고요. 네. 과거로는 못 돌아갈 것 같아요. 사실은 그때 같이 이제 토크했을 때, 네. 이 정도까지 되리라고 생각했었거든, 솔직히. 네네네. 진짜 이거 왔어, 이런 세상이. 네,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가속화되고 있죠. 이제는 뒤로 돌아갈 수는 없겠죠. 네, 없어요. 네. 앞으로가 이제 어떻게 발전할지가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네네. 그렇죠? 그거를 되게 서서히 들어올 거예요. 그때도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우리가 세상이 바뀌거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휙 바뀌는 게 아니라, 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천천히 네. 만들어 가다가 한꺼번에 바뀝니다. 네. 그걸 경험했었던 게 지금 전기도 그렇고, 네. 우리가 인터넷도 그렇고요. 지금 이야기할 우주 산업도 마찬가지가 될 거고, 지금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인 걸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네. AI 시대라고 누구들 알고 있는데, 네네. 왜 이 지금 시점에 우주인가요? 이유가 좀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아요. 네. 왜냐면 제가 매년 한 권씩 네. 책을 쓸 때마다 네. 이제 올해 대세가 될 만한 것들 정리를 했었죠. 이 책 쓰셨죠? 네네. 책. 그 예를 들면은 지난번 썼던 책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에 대한 책도 제가 한번 썼었고, 네. 근데 그 책도 기존은 똑같았던 게 메타버스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펌핑되니까 조심할 필요는 있다라고 얘기를 한번 드렸었고요. 그 다음 연도에는 NFT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었어요. NFT도 디지털 자산이 너무나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중심을 잡고 본질을 보자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도 웹 3.0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맞아요. 작년이 GPT였었죠. 다 똑같습니다. 세상은 계속 바뀌어가는데 이거 우리가 휩쓸면 안 되니까 중심을 굳건하게 잡고 뭐가 본질인지 봐야 된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우주책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게 갑자기 생뚱맞은데 지금 AI 쪽이 더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건 맞아요. 근데 제가 올해하고 네.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메가 트렌드라는 걸 좀 보자라면은 올해 메가 트렌드로 IT 분야에서는 세 가지를 꼽았어요. 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네. 제가 man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거든요. MAN이라고 되어 있는데. man, M-A-N. 예, 뭐 걸은 아니냐 가끔 모르겠어요. man으로. 네. 짐작 가세요? MAN이 뭔지? 글쎄요, M-A-N.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은 A는 왠지 AI 같고. 그쵸, A는 AI. M하고 N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핫한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은 네.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요즘에 핫한 것 중에 하나, 애플의 비전 프로가 나왔죠. 메타버스. 메타버스. 결국 메타버스인데, 네. 제가 2년 전에 썼던 책에서도 뭐라고 했냐면은, 리턴 투 메타버스. 메타버스는 2023년이 분수령이 되기 시작할 거라고 써놨거든요. 네. 조금 늦춰지긴 했었지만, 애플에서 비전 프로 이번에 내놨단 말이에요. 근데 금액이 엄청 비싸잖아요. 500만 원 넘어가기 시작하고. 맞아요. 뭐 혹시 사셨어요? 이제 한국에 오면 정발 버전 살고. 알겠습니다. 정말 고민 많이 했는데, 네. 어차피 미국 거 사서 안 쓰고 다닐 것 같아요. 현명하셨어. 네, 한국 거 사야 돼요. 근데 그게 파급력이 커질 거예요, 분명히. 파급력이 커지고 생태계를 같이 끌고 가기 때문에 그쪽을 주목하면서 그쪽뿐만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 MWC 갔다 왔잖아요. 맞아요. 그 얘기도 하고 싶은데.
나중에 또 네. 중국 기업들이 엄청 많이 봤었는데 네. 중국 기업들이 만드는 또 AR 글래스하고 VR 글래스 시장이 또 달라요. 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증강현실, 가상현실, 디지털 트윈 정말 돈이 되는 메타버스가 지금 굉장히 술렁이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거 하나를 뭐 지금 저희 또 일반인들도 네, 느끼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올해 트렌드로 하나를 보시면 좋고 두 번째 AI는 AI라고 말씀하신 게 맞는데 네. 저는 하나를 더 얹어서 AI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요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DT 많이 이야기를 해요. 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 디지털이 모든 것들을 바꿨다. 근데 AI가 지금 바꾸고 있거든요. 네. AI를 모르면 안 되고 AI가 작년에는 재미 수준을 이제 뛰어넘어서 일하고 생활 속에서 모든 것들을 바뀌고 있는 근간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보는 의미에서 AI 트랜스포메이션은 내년까지 이어질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남은 게 뉴스페이스예요. 네. 뉴스페이스. 말 그대로 새로운 우주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이 책에서 담았던 내용을 먼저 한번 좀 보여드리면 네. 제가 책에 이런 내용을 좀 담았어요. 왜 우리가 지금 우주를 봐야 되는지 그 내용이 한 가지가 있고 챕터 2에서 넣어놓은 게 로켓 배송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로켓 배송. 로켓 배송. 저희가 알고 진짜 있는 그 배송인가요? 진짜 로켓이 배송을 하는. 진짜 로켓입니까? 진짜 로켓이에요. 네. 여기다가 저궤도 위성이죠. 저궤도 위성이 하나 들어가면 우주 인터넷이라는 제가 말을 넣어놨고 네네. 그럼 우주 여행하고요. 네. 그리고 우주 글로벌 시대의 먹거리라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뒤로 빼놓은 거는 네. 골드러시. 광문에 대한 얘기, 우주 쓰레기 정리사업을 내놨어요. 네. 그러니까 우주 뉴스페이스 산업에서 산업적인 측면으로 보자면은 네. 크게 네 가지로 인터넷, 여행, 음. 우주 쓰레기에 대한 거, 광물에 대한 거. 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중에서 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 당장 돈이 될 만한 사업이나 특히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뭐가 바뀌게 되느냐. 네. 이제 이거를 좀 얘기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주. 이제 뉴스페이스가 뭔지부터 봐야 할 것 같은데 네. 뉴스페이스란 말이 있다는 거는 네. 올드 스페이스도 있었겠죠. 네. 뭐 그러겠죠. 네. 우리 보령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보령이라뇨. 혹시 보령하면은 네. 회사잖아요. 지역이 아니라 회사 이름. 회사. 우리 회사 얘기 PR입니까? 전혀 관계 없고요. 네. 관계자분 계시면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보령 회사 하면 어떤 생각 나세요? 보령. 어떤 걸 파는 곳? 제일 많이 생각이 나는 게 보령. 뭐죠? 모르겠네. 그 종로가 쪽 가면은 네. 보령 제약이죠. 아, 그렇죠. 약. 제약회사잖아요. 네, 제약회사. 근데 그렇죠. 지금은 그렇죠. 보령이 네, 제약회사가 아니에요. 네. 2022년에 제약을 뺐어요, 뒤로. 그 보령이에요, 그냥. 네. 근데 왜 보령이라고 선언했냐면은 네. 보령이 선언을 한 게 우주기업 선언을 했어요. 기업이.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사한 거잖아요. 네. 아니, 약에 관련된 데에서, 네. 제약 관련된 데서 왜 갑자기 우주야? 완전 라는 뜬금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뜬금없지 않은 겁니다. 왜냐면은 다음 먹거리로 볼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네. 무엇보다도 신약을 만들 때 네. 우주정거장이 지금도 하늘에 떠 있잖아요. 맞습니다. 우주정거장에서 하는 것들이 지구를 관측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실험이 거기서 일어나요. 무중력 공간에서 뭔가 무중력 실험이 공간이에요. 뭔가 더 그렇죠. 효과가 있다라고. 예를 들어서 지구에서 8개월 정도 걸린다. 그럼 우주에서 단축시켜서 실험할 수 있을 정도예요. 네. 근데 중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보령이 우주 스페이스 산업을 선언을 한 겁니다. 그 신약 개발부터 시작하는데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제가 보령 사이트에 올라온 거를 하나 띄워놨는데 네. 2022년 12월부터였거든요. 4월부터. 네. 이 회사가 엑시엄 스페이스라는 데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둘이 계약을 맺었는데 네. 이 엑시엄 스페이스라는 곳은 뭐라는 곳이냐면은 네. 상업용 우주 정거장을 만드는 회사예요. 지금 우주 정거장은 상업용이나 민간용이 아니거든요. 네. 국가 차원에서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평화적으로 국제 우주 정거장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제 그 은퇴한단 말이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또 우주 정거장을 또 만듭니다. 근데 만들 땐 이제부터 뭐라는 것들이냐? 진짜 우주 여행 가시면은 우주 정거장에 하루 자고 오는 것들이고요. 네. 방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네. 여기는 실험도 할 수 있고 모듈별로 만드는 것들이에요. 네. 근데 여기에 보령이 투자를 하면서 둘이 합작회사를 국내에 만들었죠. 네. 그게 브렉스 스페이스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이제 런칭을 좀 시작을 했고요. 좀 더 크게 보자면은 우주 헬스케어까지 지금 건드리는 걸로 그쪽 산업으로 뻗어나가는 이런. 이게 뭔가 진짜 미래에는 이런 게 가능하다고 이제 성견지명으로 이렇게 이런 그렇죠. 비즈니스를 시작한 거라고 볼 수 네. 있겠네요. 그 첫 번째 제가 민간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네. 두 번째는 이거 익숙한 화면이실 수도 있고 네. 우주 쪽을 좋아하시는 분이면 너무 사랑하는 장면 중에 하나예요. 네. 그렇지 않으신 분이 이게 도대체 뭐야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발사체인데 뭡니까? 분위기를 보니까 몸리다가 된 것 같아요. 지금. 네. 인류 역사상 제일 큰 우주선이죠. 스타쉽이라고 하는 스타쉽. 위에 모양 보니까 스타쉽이네요. 스타쉽이에요. 스타쉽 모양은 알고 있어요. 그렇죠. 밑에는 이제 발사가 되는 것들이고 추진체인 거고 위에가 분리가 되면 나가게 되는 2단 이거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는데요, 실제? 쉽게 얘기하면은 아파트 40층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야, 그래요. 네, 이게 지구상에서 역사적으로 만든 가장 큰? 가장 크죠. 가장 크고 추진력도 어마어마해서 좋습니다. 사람이 몇 명 태울 수 있느냐 이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100명까지 태울 수 있습니다. 네. 더 늘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주선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게. 그러네요. 네. 저게 최근에 3차 발사까지 했죠. 네. 1차, 2차를 작년에 했었는데 실패를 했었고요. 3차도 실패하긴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성공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네. 왜냐면 저 무거운 게 네. 우주로 날아서 네. 분리하는 성공했었고요. 궤도 비행을 했었어요. 아, 별로 안 놀라시는 어마어마한 네. 정말 대단한 얘기거든요, 이게. 네. 네. 근데 왜 이걸 만드냐면은 이 회사가 스페이스 X라는 이름 회사잖아요. 맞습니다. 앨런 머스크. 앨런 머스크의 마지막 꿈이 화성에서. 화성 가는 거니까. 네. 화성을 가려면 우주선이 튼튼해야 된단 말이에요. 추인체가 있어야 되고. 근데 이거를 만들어서 가는 거죠. 자, 방금 지금 두 가지를 얘기했었어요. 하나는 보령과 같은 회사들이. 두 번째는 스페이스 X라는 회사들이. 둘 다 민간이죠. 네. 하나만 더 이야기 드리면 하늘과 컴퓨터라는 회사가 있죠. 네. 한컴 모르시는 분들 거의 없을 텐데. 네. 물론 요즘에 이제 20대 초반분들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한컴 하게 되면 생각나는 건 아래 한글. 맞습니다. 기본이잖아요. 네. 근데 아래 한글 회사에서 인공위성을 띄웠어요. 이상하잖아요. 네. 아니 왜 도대체 민간 기업이? 한글이 안 팔리나 본데. 왜 그러세요? 자, 지금 모든 기업들이 사실상 돈만 있으면 자신들만의 위성을 띄울 수 있는 시대예요. 왜냐? 결국 이제 그런 기업들이 거기에 비즈니스 기회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우주로 지금 움직임이 되고 있고 내 위성이 있으면 뭐가 좋아지는데 여기로 가게 됩니다. 근데 위성에선 데이터를 갖고 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내가 위성을 만들었어요. 만들면 뭐예요? 우주로 보내야 되잖아요. 네. 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발사체 기술이 발사체 기술이 필요하고 계약을 오래 맺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스페이스X부터 시작해서 많은 회사들이 이쪽 대행을 해주는 사업 쪽으로 가요. 민간 사업에서 발사체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그래서 제가 로켓 배송이란 말을 쓴 거예요. 정말 로켓 타고 배송 가는 겁니다. 우리가 저기에 사람을 보내고 싶어요. 그거 타고 가는 거죠. 현재는 그 미국의 스페이스X는 우리가 좀 많이 알고 있고. 그렇죠. 그 외에도 또 있나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스페이스X가 대표적인 이유가 좀 있어요. 네. 그 여기서 이어지는 걸로 이제 왜 제가 우주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냐면은 자, 지금 이런 흐름들이 몇 년 동안에 계속 보여왔었어요. 네. 여기다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계속 나왔던 거는 우주 여행이 가시권에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우주 여행 간다는 말 많이 들으셨죠? 맞습니다. 사실 근데 좀 먼 얘기죠, 아직도. 먼 얘기죠. 돈 많이 들어야 되던데. 많이 들죠. 얼마 들 것 같으세요? 뭐 한 10억 정도 들까요? 굉장히 낮게 보시네요. 굉장히 우주를 편하게 보시는 내 평생 우주는 어렵다. 그러면, 네. 아니, 네. 10억 한 100억 정도 있어야 되죠. 진짜. 더 많이 있어야 되고, 인당 한 600억 정도 내기도 하고, 많이 내기도 하는데, 근데 우주 비용은 점점 저렴해지고 있어요. 그러긴 하겠죠. 예, 제일 저렴해진 게 버진 그룹에서 만든 버진 갤럭틱. 네네. 그 회사에서 만든 상품이 이제 한 5억 정도? 5억 정도? 5억 정도 우주를 경험할 수 있는. 그게 아마 최저가일 겁니다. 조금씩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알겠습니다. 근데 우주 여행을 하는 회사들이 세 군데가 등장했는데, 문제는 우주 여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주 여행은 올라갔다가 우리가 2박 3일 머물고 와야 되잖아요. 이건 비싼 거예요. 네. 그리고 트레이닝 할 때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겠죠. 우주복도 입어야 되죠. 맞아요. 밥 먹는 것도 배워야 되죠. 근데 이걸 바꾼 산업들이 버진 갤럭틱이랑 네. 블루 오리진입니다. 네. 이 두 개는 뭐라고 했냐면은 우주까지 간 다음에 추진체를 띄워서 한 바퀴 돌고서 여기까지는 솟아 올랐다가 다시 내려와요. 그래서 이걸 준궤도 비행이거든요. 떴다가 다시 떨어진 탄도 비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총 쏘는 것처럼. 근데 이 시간이 1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우주를 그냥 관광하고 보고 오는 거예요. 10분 정도를 우주를 경험하는 거군요. 실제로 우주에 올라가서는 뭐 4분, 5분 정도? 그 정도만 해도 내려오는 것들이고. 근데 지상에서 올라갈 때 로켓을 타고 올라가면 빨리 올라가고. 버진 갤럭틱을 타고 올라가면은요, 조금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비행기 타고 올라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두 개 차이가 있기는 해요. 알겠습니다. 근데 우주비행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돈 문제잖아요. 우주비행까지 가기는 사실 너무 비싸죠. 그렇죠. 진짜 갑부 정도나 한번 트라이해볼까? 근데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모든 것들이 쭉 얘기했던 건 국가가 안 나왔어요. 네, 그러네요. 다 민간이에요. 그래서 뉴스페이스예요. 뉴스페이스랑 그러니까 올드스페이스 차이예요. 올드스페이스와 뉴스페이스의 가르는 시점은 민간이 투입 이 시장에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올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국가주도. 그러니까 스페이스 X가 말 그대로 뉴스페이스의 대표적이죠. 대표적인 투자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제가 지금 아르테미스라고 띄워놨는데 제가 두 가지만 이야기 드릴 거예요. 매력적인 사업 중에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라고도 프로젝트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당장 우리 눈앞에 볼 수 있는 건 우주 인터넷. 두 가지 할 거거든요. 좋습니다. 자, 아르테미스는 1969년부터 좀 시작을 해요. 달 착륙 얘기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1969년이 진짜 간 거죠? 아니라면 너무 달에 갔고 19년에 아폴로가 갔죠. 아폴로가 가서 이게 정말 인류 역사에 대단했던 거였는데 맞습니다. 생각하는 거 이게 올드스페이스예요. 벌써 이게 50년이 넘었어요. 그렇죠. 이때 왜 갔지? 이게 한 가지가 있는 거고 많은 분들이 아직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때 가고 그 다음에 안 간 줄 아세요.
안 간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닙니까? 닐 암스트롱이 갔다 우주에 대해서 지금 많이 배워야 된다니까. 그 닐 암스트롱이 네. 밟았어요. 네. 밟아서 인류의 첫 발짝 이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네. 그거는 기억해요. 항상 첫 번째 기억하니까. 근데 아폴로는 계속 갔어요. 언제까지 갔냐면 17호까지 갔는데 1972년까지 갔습니다. 아, 그래요? 얘는 갔었어요. 예. 갔었는데 그 다음엔 안 가요. 네. 이 리스크 생각해야 돼요. 네. 왜 그때는 갔었고 지금 우리가 달에 안 갔었지? 이게 이제 사실 엄청난 돈이 드는데 그만큼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건 돈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때는 돈이 들어도 갔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올드 스페이스라고 했었던 게 냉전 시대였거든요. 냉전 시대다 보니까 미국하고 소련이랑 당시 이제 맞아요. 러시아죠. 맞아요. 이 둘이서 경쟁을 벌이다 보니까 독일과의 싸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미사일 발사체를 가지고 와서 연구를 하기 시작하면서 미사일을 더 멀리 날려보는 로켓이잖아요. 막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서로 첩보와 속립이 들렸겠죠. 누가 먼저 쏠 것이냐. 여기서 미국이 번번이 기회를 좀 놓쳤어요. 생각해보면은 세계 최초의 우주인은 가가린입니다. 맞습니다. 소련에서 했죠?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계 최초의 유형비행이라든지 세계 최초의 여자 우주인이라든지 다 뺏기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프로젝트가 나왔던 게 그럼 달로 가자. 달은 멀고 제대로 자본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폴로 계획이 나오기 시작해서 미국은 달을 향했어요.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경쟁 때문에 69년이라는 이런 시기에 그쵸. 달을 성공했을 수도 있어요. 진짜 경쟁이 없었다면 굳이 보냈겠습니까? 근데 또 재밌는 네. 거는 소련은 그럼 뭘 했느냐. 네. 달엔 안 보내요. 네. 따라가면 안 되니까. 어디로 보냈습니까? 우주정거장을 먼저 만들어요. 우주정거장. 그래서 우주정거장 기술은 아직까지도 러시아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 두 개 차이가 있어요. 차별화를 보인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72년까지는 계속 달에 보냈는데 문제는 달에 외계인이 많이 보냈다. 네, 17호까지. 달에 외계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달에서 뭔가 돈이 될 만한 걸 발견하지 못하고 근데 돈은 정말 많이 들어가고 돈이 많이 들어갈 때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천문학적인 돈을 쓴다 그러거든요. 네. 천문학. 달 돈을 쓰는 거예요. 진짜 달에 보내는 만큼 많이 돈이 든다. 이러니까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야, 저거에서 뭐 할 거냐. 알겠습니다. 자, 이래서 지금 네. 그동안은 안 하고 있었는데. 네, 안 했다. 이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는 게 등장한 겁니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그러면 다시 달로 보내자. 다시 달로 가요. 이 맞아. 달에 아르테미스가 이게 뭐 달의 여신 뭐 이거 그렇죠. 아닌가요? 그래서 아폴로가 아르테미스예요. 네. 이 두 개가 연관이 되는 건데. 알겠습니다. 이제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네. 나사하고 이제 미국에서 선언한 겁니다. 네. 우리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갈 갈 사람 하자. 네, 그렇죠. 그게 국가들이 이게 한국도 들어가 있네요. 한국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그러네요. 포인트예요. 네.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언제 들어갔냐면 2020년 5월달에 들어갔거든요. 2021년 5월 24일에 제가 네, 써놓은 네, 것처럼 네. 이때 들어갔습니다. 다행히도. 네. 다행이네요. 다행히 들어갔는데 그럼 아르테미스가 달에 언제 가느냐? 2024년부터 시작해서 2025년 6년까지로 좀 잡혀 있어요. 네. 시작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년에 보낸다는 정말 얘기? 가는 겁니다. 올해. 그렇죠. 올해 올해부터 가는 거예요, 이제. 가는 거네. 그래서 지금도 그 거대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내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신문을 보거나 잡지를 보거나 뉴스를 보실 때 달 착륙수정 갔다는 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거 하러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왜 가느냐? 자, 왜 가느냐? 돈이 돼요. 이제 돈이 된다.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뭡니까? 어떤 돈이 된? 과거에는 아폴로가 갔다가 밟고서 와 우리 뭔가 해냈어 이렇게 네. 돌아왔단 말이에요. 학문적인 성과. 네. 근데 이제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루나 게이트웨이를 검사하러 가요. 루나 게이트웨이. 우주정거장입니다. 우주정거장. 근데 지구 주변에 우주정거장을 두는 게 아니라 네. 달 궤도를 도는 우주정거장을 둬요. 저런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는 거군요. 하고 있어요 이미. 네. 근데 저걸 두면은 뭐가 좋아지느냐? 뭐가 좋아지죠? 지금은요 아폴로가 달까지 가요. 네. 가고 난 다음에 여기서 착륙선에 내려갔다가 다시 도킹해서 돌아옵니다. 네. 이렇게 보통 진행을 하죠. 그렇겠죠. 근데 저게 있으면 뭐냐? 고속터미널이다. 중간 기착지에 환승센터라고 정거장이 있습니다. 생기는 거군요. 그렇죠. 달에서도. 그럼 저기까지 가고 난 다음에 네. 우주선 여기까지만 가요. 음흠. 그럼 루나 게이트웨이에서 다시 착륙선 내려가는 거죠. 거기서- 내려갔다 여기 다시 올라오고 그것만 하고. 이것만 반복. 이것만 보내고 네. 이렇게 되면 편해지고 달을 관측하는 것도 좋아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저거는 근데 비용도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럼요. 그러네요. 게이트웨이를 건설하는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렇군요. 두 번째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걸 하러 갑니다. 이건 뭡니까? 살러 가요. 살러 간다고.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진짜 이제 사는 겁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요. 과거에는 우리가 달에 가가지고 뭘 하지? 갔다가 찍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찍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가서 우주 기지를 건설하러 가요. 네. 이게 지금 매력적인데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에 이 달 기지를 설치하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다 프로젝트. 포함되어 있죠. 포함되어 있는 거. 다 연구 사는 겁니다. 야, 그럼 금액이 진짜 어마어마하겠네. 어마어마하죠. 네. 그러니까 뭉쳐야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돈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달에 가는 이유. 네. 우리가 문 러시라고 요즘에 표현을 하거든요. 예전에 골드 러시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골드 러시는 저기에 금이 있으니까 먼저 가서 캐는 사람이 임자죠. 네. 그겁니다. 달에 뭐가 있느냐? 네. 광물이 있어요. 토끼가 있는 게 아니라? 토끼는 찾아야 되는데. 광물이 있어, 광물. 광물인데 그 광물이 지금 계속 분석 작업에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거기 살 수가 없으니까 지금요. 예를 들면 요즘 뭐 반도체 쪽에 히토류 이런 것들. 히토류도 이제 중국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기는 네, 하죠. 네, 네. 근데 이제 처리 문제도 있고. 철. 이런 것들도 있기도 하고요.
근데 히토리오보다 요즘에 포인트로 갖고 있는 헬륨3예요. 헬륨3가 어디에 쓰이는 헬륨3라고 하는 게, 저게 뭐 꿈의 기체로 얘기를 하거든요. 저게 1g 정도만 있어도 석탄의 40톤 정도. 요 정도가 있고, 거의, 우리 환경 오염도 일어나지 않는 물체 중에 하나예요. 아, 그래요? 근데 저게 우리 그 지구엔 별로 없어요. 지구에 없는 이유가, 지구에는 태양광이 들어오면서 이게 먼지처럼 싹 사라집니다. 자기장 때문에. 헬륨3라고. 별로 축적이 안 돼요. 지구 자체는 축적이 별로 안 돼요. 근데 다른 대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축적이 많이 돼 있는 거죠. 매장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되어 있을 걸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은 저거를 캐러 가게 되는 것들이에요. 헬륨뿐만 아니라 수많은 광물들이 있을 테니까. 히토리오. 그래서 지금 문러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게 돼서 먼저 예전에 우리 골드러시 때 곡괭이 들고 가가지고 캐서 금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내 거라고 주장을 했듯이 저 먼저 캐는 사람이 임자인 거죠? 이 부분은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우주 자체는 국가적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 하나의 소유가 되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씩 풀렸어요, 사실상. 오바마 정부 때부터 인정해주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게 딱 찍으면 이게 내 땅이다. 약간 이렇게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는 그런 게 뭔가 협의가 되는 건가요? 그 방식으로 보게 되면은 그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났네.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아니죠. 그래서 연합체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합체. 그래서 지금 아르테미스를 나눠줄게.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나눠줄게. 돈 내. 저기 가는데 우리가 큰 배를 탄다면 같이 올라타느냐.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가야 되느냐인데 독자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당연히 힘들겠죠. 기술 교류도 하면서 평화적으로 가자인데 문제는 미국 주도잖아요. 그럼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러시아. 중국. 그러니까 따로 가는 거예요. 그쪽은 또 따로? 러시아랑 중국은 따로 가기 때문에 중국도 계속 보내는 겁니다. 다음 이게 과거에 올드 스페이스에서 뉴 스페이스 시대에도 올드의 시대에는 미국이랑 소련이랑 경쟁을 했으면은 지금은 중국하고 미국하고 누가 더 먼저 달에 기지 건설하느냐. 이게 매력적인 단순히 군비라든지 다른 것뿐만 아니라 이 우주 산업에 대한 경쟁도 이제 시작된 거군요. 그럼 시작됐죠. 가서 깃발 꽂는 거예요. 깃발 꽂고 넘어오지 마. 여기는 우리가 공장 돌릴 거야. 그러면 러시아나 중국도 뭐 지금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와 유사한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고 계속 하고 있죠. 하고 있겠네요. 계속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시간을 준비를 했고 이야기 드리는 이유가 지금도 신문상에 여러분들이 계속 달의 착륙선이 성공을 했다. 얼마 전에 민간 우주선 성공했거든요. 성공했다. 옆으로 쓰러졌다. 절반은 성공이다. 갑자기 스페이스X 쟤는 돈이 왜 많아갖고 스타쉽을 띄워. 이게 그냥 띄우는 게 아니라 지금 거대한 프로젝트인데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10년, 20년 후가 아니라 10년 아니에요, 다. 원래 2024년이었고 2025년, 2026년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근 5년 안에 다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그럼 달 기지를 뭔가 만든다, 달 정류장을 만든다. 이게 사실 10년 아니에요, 지금 다. 10년 안에 다 이루어지는 얘기네요. 이 거대한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왜 그럼 기사가 안 났지?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는데 관심이 없어서. 기사는 나오는데 AI에 밀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시간에 그래서 의미가 있다니까요. 실제로 이게 굉장히 큰 흐름으로 산업적으로나 아니면 의미적으로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흘러가는데 사실 기사에 이제 이슈에 다른 게 묻혀가지고 모르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슈군요. 갑자기 빵 튀면서 뭔가 트렌드가 이게 뭐 갑자기 나왔어?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물밑에서 수면에 나오는데 이 기회를 보는 사람들 올라탄 거고. 그래서 고령 같은 기업들 못한 거죠. 좋습니다. 이게 실제로 돈이 되니까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 자, 우리나라는 그럼 잘 뛰어든 프로젝트 중에 하나. 뭐 뛰어드느냐? 다누리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다누리. 다누리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관심 없으신 분들 이게 뭐야라고 넘어가거든요. 일단 이름부터 보면 다누리가 뭐냐면은요. 다 누리고 오라는 뜻이에요. 달에 가서 다 누리고 와. 우리나라네요. 정말 대단한 게 부족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서 보냈거든요. 제 책에 있던 거 하나 갖고 왔는데 스페이스X의 팔컨 9을 통해서 올렸어요. 로켓 배송 타고 간 겁니다. 쐈는데 2022년 12월 얼마 안 됐죠? 이때 달 궤도에 실제로 들어갔어요. 이게 엄청난 성과인 게 전 세계로 달을 궤도선에 보낸 7번째 국가입니다, 우리가. 그러네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정말 잘한 것 중에 하나. 그 원래 갈 때 달까지 한 번에 가느냐? 아니면 좀 돌아서 가느냐가 있어요. 한 번에 가게 되면 연료를 제일 많이 써요. 빨리 가는 대신에. 돌아서 가게 되면은요, 비용을 줄이는 거예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렇죠. 왜냐면 이 중력을 이용하니까 하게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 다누리가 기가 막힌 게 연료를 많이 줄였어요. 이래서 원래는 2020년에 들어가서 2023년도 12월 정도에는 돌아와야 돼요. 귀한. 1년 근무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힘이 많이 남았어. 연료가. 그래요? 연장됐어요. 3년으로. 2025년에 돌아와요.
군대로 따지자면 1년 뒤에 제대였는데 3년에 더 있다 나가는 얘는 거죠. 힘들겠지만 힘들죠. 여하튼간 요즘에 힘들어서 뭐 카메라 꺼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긴 하지만 제가 이걸 대단한 성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네.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이 엄청난 성과들을 다누리 봤으면 좋겠어요. 아 다누리 사이트 한번 들어가서 봐야겠네요. 다누리 검색하셔갖고요. 다누리.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은 네네. 저기 연구 성과라는데 사진이랑 동영상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실제 이 다누리 인공위성 그 위성에서 찍은 사진들이라는 그럼요. 말씀이신 거죠? 근접 카메라로 저런 식으로 찍어가지고 네. 공급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달까지 가는 동안에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네. 우주 공간에서 이런 사진을 찍어버렸어요. 이게 뭡니까? 왼쪽이 지구고 오른쪽이 달입니다. 아 지구와 달. 다누리로 찍어버렸어요. 1대1로 사진을 이렇게 놔버리게 되니까 진짜 지구랑 멋있다, 달이 이 이거. 정도는 진짜 멋있네. 멋있거든요. 네, 멋있는데요? 이거? 이 멋있다라고 할 정도로 네. 이제 뭐가 되냐면은 네, 이거 우리나라가 봐야겠다. 우리나라 우주에 대한 것들을 야, 이렇게 이제 나오네, 이거죠. 이런 사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우리가 했던 것들을 또 공급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는 네. 거예요. 이거 다누리 그 웹사이트에서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다누리 전시회도 했었고요. 네. 자, 그렇다면은 하나 또 이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들은 네. 우주항공청이 좀 있으면 생긴다는 얘기가 나와요. 우주항공청. 네, 이 얘기도 좀 계속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이게 5월달 정도에 지금 오픈하게 이미 됐는데 관련된 기관이 있지 않나요? 아, 그죠. 많이 있어요. 네.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네. 기관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네. 서로 입김들 같은 것들도 있고 의견들도 있고 그걸 하나로 모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주항공청이 나오고 좋습니다. 이름이 카사입니다. 카사. 나사가 있거든요. 아, 카사. 네. 외우기 좋네요? 네, 카사. 발음 좋은데? 카사. 잘 되기를 일단 네. 기원하고 있고요.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아무튼 재밌는 그 프로젝트. 한국도 관련된 우주 산업에 대해서 꽤 관심 있게 맞아요. 투자하고 추진하고 있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럼요. 얘기죠. 이 프로젝트도 재밌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어문. 네. 이거 뭡니까? 디어문 프로젝트. 디어문. 할때 멋있죠. 달에게 뭘 또 보내겠다라는 것 같은데. 달은 네. 좀 사람들한테 특히 우리 지구인들한테는요. 약간 가슴이 뭉클하게 만드는 존재거든요. 밤하늘에 달 보면서 얼마나 많은 거를 봐요. 아, 네네. 술 마시는 분들도 있고 네. 시 쓰는 분들도 있고 네네. 영감을 주는 존재란 말이에요. 네. 옛 그 애인을 영감을 뭐 생각하기도 하고 뭐 등등. 영감 주는 알겠습니다만 아무튼. 제 이 프로젝트를 보셔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이 디어문은 프로젝트예요. 이게 뭡니까? 조조타운의 CEO가 마이자와 유스코로 정말 돈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네. 이분이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디어문. 되게 예술가들을 모아서 네? 우리가 크루를 모아가지고 달에 갔다 오자. 예술가들과 함께 그 영감을 얻을 수 있겠지 않겠느냐. 자, 달에 내리는 게 아니에요. 착륙은 못하고 네. 스윙바이라 그래서 갔다 네.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달을 정말 근접해서 보게 되면은 갔다 와서 어떤 프로젝트를 할지는 몰라요. 민간인들이 실제 달에 한번 갔다 그렇죠, 오겠다. 갔다 오는 겁니다. 이런 프로젝트라고요? 내가 돈 낼게 하고 가는 거예요. 이야, 그래. 그래서 지금 이걸 사람을 뽑았어요, 이미. 돈 많나 보 엄청 많아요? 네, 검색하시면 난리 납니다. 그래요? 이것도 흥미롭네. 근데 왜 흥미롭고 네. 우리나라에서 봐야 되느냐? 디어문 크루. 여러분, 네 얼굴 중에 익숙한 얼굴 있어요. 누구죠? 알아야 될 텐데. 모르겠는데요? 보라색 머리. 진짜네? 빅뱅의 탑이잖아요. 그러네? 들어가 있어요, 이미. 저 사람이 왜 저기 있나요? 선발이 됐어요, 몇 년 전에. 진짜요? 선발이 돼서 디어문 프로젝트가 원래 언제 가는 거냐면 작년에 갔었어요. 근데 지금 못 갔어요, 아직. 네. 왜 못 갔느냐? 네. 자, 아까 아르테미스 같은 경우에도 2024년 이겼었잖아요. 네. 원래 올해 12월 달부터 발사 막 시작하고 난리가 날 건데 네. 지금 점점 뒤로 밀리고 있어요. 왜 밀리느냐? 전체 일정 연기가 된 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타쉽? 한 번 더 나왔죠, 스타쉽. 네. 이것 때문에 스타쉽 그래요. 때문에 앞당긴 게 아니라 더 미뤄졌다. 그렇죠. 왜요? 왜냐? 디어문이 스타쉽을 타고 가야 돼요. 이것 타고 갔다 돌아오는 겁니다. 또 하나 나사는요. 네. 스타쉽을 타고 내려요. 이게 지금 사람의 모습이 굉장히 작게 보이잖아요. 네. 정말 이 정도로 거대하기 때문에 엄청 크네. 예, 저걸 타고서 내려야 돼요. 스타쉽 프로젝트의 스타쉽이 실제로 달에 가서 착륙선입니다. 실제 착륙선까지 네, 되는 착륙선이에요. 거예요? 근데 이제 저걸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네. 나사에서 만든 로켓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타고 가서 저걸로 갈아타요. 그리고 내리는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야, 저 거대한 거를. 네. 이게 몇 년 전부터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네. 나사에서는 달 착륙선도 프로젝트를 받습니다. 네. 그래서 1차, 2차, 3차가 있는데 네. 우선은 스페이스X가 지금 됐고 네. 그 다음 블루오리진에서도 블루문이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네. 항상 계속 바꿀 수 있으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그 우주 산업의 1차적인 타겟은 달이군요. 달이에요. 네. 달 다음은 화성. 왜냐면 지구에서 가는 것보다도 달에서 화성을 가는 게 연료가 적게 되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달로다 테스트를 하게 그러니까 되면 달을 화성의 어떤 타겟을 가기 위해서 지구에서 바로 달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럼요. 지구에서 화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달이라고 하는 정거장과 정거장이에요. 예, 중간을 거쳐서 가면 훨씬 더 그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달 식민지에 달 기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에드 아스트라라고 영화가 나왔었거든요. 네. 브래드 피트가 나왔던. 네. 아마 넷플릭스에 있을 텐데 그걸 네, 보시면 중간에 나와요. 그런 장면들이. 맞아요. 달에서 착륙장으로 기억나요. 해서 화성으로 이동을 하고 그런 장면이 나오죠. 단순히 이제 영화의 어떤 에피소드처럼 생각했는데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다 과학적이에요. 달에
그럼요. 개발은 굉장히 중요하네. 아까 전에 제가 우주 광물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그럼 이게 착륙선에 가고 나서 이거 쓰러뜨리고 여기서 기지 만드는 것들이고요. 네. 사람들이 거주하면 돼요. 네. 그럼 앞으로 우리 5년 안에 뭘 보게 되냐면은 우리 농담 삼아서 대학생 때 대학교 친구들이 돈 없고 하면은요. 뭐 90년대 이럴 때에는 네. 이 방학 동안에 한 2년 배 타고 가. 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어느 나라가 돈 좀 벌고 올까? 네네. 이거 하는 것처럼 5년 뒤에는요. 우주 광부구함. 이거 진짜 모르는 겁니다. 네. 숙박 제공. 갔다가 사고 날 수 있음. 가서 이제 우주 광부로 일을 하면서 네. 헬륨이나 히토를 캐가지고 밀어넣고 지구로 보내고 네. 이거 할지도 모르는 거죠. 네. 그 프로젝트가 시작이 이미 됐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집중해서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네네. 이제 거대한 흐름을 보여드린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달을 우리가 일단 달에서 뭔가를 확보하는 게 그렇죠. 달을 정복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달을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까지 확실히 이해했고. 돈이 되는 게 있는데 네. 우리가 못 가니까 다 같이 가는 것들이고요. 네. 근데 저기에서 뒤처지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일단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뭐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뭐 다누리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그래도 나름 어떤 요소 기술은 그래도 꽤 많이 많이 따라갔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럼요. 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서는 돈만 내는 건 아니겠죠? 아니요. 아니죠. 같이 참여라도 연구를 하는 것들이고, 네. 나사 같은 경우에도 발사체들을 항상 하거든요. 네. 보낼 때 공간들이 나오면은요, 네. 이 공간에 카메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필요한 장비들을 다 얘기를 해요. 그런 기술들은 또 우리나라가 또 요소 기술로는 또 나쁘지 잘합니다. 않고. 잘하죠. 네. 근데 척박한 환경에서 이 정도 성과를 만들어냈다는 정말 대단한 일들인 거예요. 네. 우리나라 우주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R&D 많이 계속 투입해야 되는데. 네, 큰 흐름을 이야기 드렸으니까 알겠습니다. 약간 작은 흐름으로 갈게요. 좋습니다. 작은 흐름이자 왜 제가 이쪽에 주목했었고 네. 여러분들이 당장 오게 될 변화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우주 인터넷 이야기 좀 드리고 우주 인터넷. 우주 인터넷. 이게 좀 더 직접적으로 생각이 드실 겁니다. 좋습니다. 우주 인터넷.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가 미국에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죠. 네. 톡을 보낼 수 있고 뭐, 네. 채팅할 수 있고 네. 저도 스페인에서 가족들하고 영상통화도 할 수 있고 자, 이럴 때 인터넷 연결 어떻게 되죠, 우리? 어떤 방식 연결될까요? 뭐, 인터넷 허공에 떠다니니까. 그걸로? 음. 예를 들어 전 세계 인터넷은 그러면은 미국하고요. 우리나라가 올 때 엄청난 거대한 송전탑이 서로 신호를 쏘게 되면은 건널 수 있나요? 그게 아니에요. 해저 터널인데. 전 세계가 해적 제가 이 케이블. 질문을 던지면 굉장히 네. 많은 분들이 네. 그러면은 우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안 해요. 네. 해저입니다. 네. 해저 케이블이 95% 정도예요. 90% 해저 케이블이 담당을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수많은 해저 케이블이 바다에다가 지금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신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게 되면요.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는 일이다 보니까 이 돈을 쓸 수 없는 국가들 있잖아요. 그렇죠. 가난한 국가들. 네. 인터넷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럼 저런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거대 기업이 메타라든지 구글이라든지 기업들이나 국가들이 돈을 내가지고 협약체처럼 해요. 근데 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저거 끊어버리면. 네. 그래서 가끔씩 러시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저거 끊어버린다? 이쪽에 들어온 선이 다 마비가 되거든요. 네. 자, 근데 이게 바로 어제 터졌던 일이거든요. 제가 기사 갖고 왔는데. 네. 뭡니까? 10조 금융거래망 마비될라. 후티에 찢어진 해적 케이블 비상 이런 거 떠요. 이게 뜨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네요. 서부 중앙아프리카 해적 케이블 장애로 인터넷 접속 제한. 네. 실제 제한이 걸리는 것들입니다. 네. 해적 케이블이요. 그냥 공격당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네. 어부들의 그물에 걸려 찢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지진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상어 같은 애들이 와서 찢어서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위험에 노출이 돼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상은 괜찮냐? 아니죠. 불나면. 여러 가지. 송전탑, 데이터 센터 불나면. 수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서 벌어지는 일이. 기존의 기관망 자체가 저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렇죠. 이제 저게 굉장히 완벽하지는 않은 거죠.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생각을 바꿨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띄우자. 띄우자. 첫 번째 프로젝트가 프로젝트 룬입니다. 그래서 룬이 풍선이잖아요. 네. 오늘 여러 프로젝트 나오네요. 네. 풍선을 띄워요. 중계기나 기지국 같은 거를 이제 풍선에 달아서 그쵸. 하늘에서 뭔가 중계를 하자. 성층공 갔을 때 네. 안정적으로 대기가 오케이. 운영되는 데 띄우게 되면은 오케이. 위에서 풍선이 날아가면은 그 지역에 있으면 인터넷 터지는 거죠. 네. 근데 이걸 누가 쓰게 되느냐? 네. 우리나라는 괜찮아요. 이런 얘기는 우리가 안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우린 빠르잖아요. 네. 그렇죠. 어디래가 인터넷 잘 터지는데? 근데 그럴 수 없는 곳들. 네. 지상에 탑을 건설할 수 없는 것들. 있겠죠. 아프리카, 케냐. 네. 그 실제 이 프로젝트 룬이 구글에서 했던 프로젝트였는데 네. 아프리카 케냐에서 운영을 했어요. 실험적으로. 실제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접었죠. 돈이 안 돼. 돈이 안 된다. 결국 돈 문제라서 돈이 안 되니까. 자, 그럼 생각 바꾸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아니 프로젝트 룬 하지 말고 그러면 그냥 띄우면 되잖아요. 우주에다가. 그게 우주 인터넷이에요. 네. 그래서 우주에 띄우는 겁니다. 좋습니다. 근데 올드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저희처럼
우주에서 인터넷 쓰는 거 예전에 했었는데 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이더리움. 그렇죠. 옛날에 이더리움이었고 그 엄청나게 무식하게 큰 전화기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전화기. 네. 그러면 영화 같은 거 나오고 첩보인데 이미 떠 있는데 그때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 우주에요. 지구하고 인공위성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당연한 얘기겠지만 신호는 길어요. 근데 멀면 멀수록 이 하나의 인공위성이 처리할 수 있는 커버리지 영역은 넓습니다. 그러니까 좀만 띄워도 돼요. 대신에 속도는 느린 거죠. 그럼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가까우면 되는 거죠. 가까우면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근데 가까우면 문제가 생기죠. 아, 그래서 적에도 위성이 있군요. 그렇죠. 커버리지가 좁아져요. 네. 그러면 많이 띄우면 돼요. 많이 띄우면 된다. 많이 띄우면 되니까. 네. 이렇게 굉장히 심플한 생각인데 네. 많이 띄우려면 인공위성을 찍어내야 된다는 네. 얘기가 돼요. 국내 많이 띄워야 되는 이게 과연 되는 걸까? 되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등장한 겁니다. 네, 스페이스X. 스페이스X가. 그 민간 기업이에요. 네. 이 회사가 대단한 이유가 뭐냐면은 앨런 머스크가 이걸 만들었을 때 여기 대단한 기술은 얘예요. 맞아요. 재활용. 유명하죠. 재활용 로켓이죠. 네. 누가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요. 로켓이 제일 많이 버려지는 곳 중에 하나가 발사체죠. 이 부분이 떨어지느냐 올라가느냐인데 네. 보통은 지상에 떨어지는 폭파가 일어날 테니까 바다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죠. 맞습니다. 회수에 쓰기도 하고. 네. 근데 이게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으면요. 네. 뭐랑 똑같냐면 우리가 비행기 타는 거 똑같아요. 네. 계속 비행기가 만약에 제주도에 가서 편도에 폭발해. 그럼 못 가요. 엄청 비싸지니까. 네, 그렇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되면 싸지잖아요. 네. 이래서 물류 비용을 줄여버린 거예요. 네. 줄여버렸는데 인공위성을 만들면 자기네 거니까 내가 띄우면 되겠네. 이 두 개가 맞은 겁니다. 그럼 아까 제가 한컴을 얘기했었지만은 네. 한컴이나 우리나라에서 인공위성을 띄우고 싶을 때는요. 번호표 들고 기다려야 돼요. 네. 지방 내려갈 때 고속터미널 예약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거의 만약에 자기네들 지체해서 하면 안 해줄 거고. 근데 얘는 자기네 거니까 띄우고 싶을 때 띄우는 거예요. 근데 왜 띄우느냐 이제. 그거 생각해야죠. 돈이 되니까. 돈이 되니까. 돈이 되니까. 그게 스타링크예요. 스타링크. 스페이스 X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스타링크입니다. 네. 이거는 그러면 스페이스 X의 자체적인 프로젝트죠. 자체적인 프로젝트. 네, 프로젝트 많이 나오죠. 스타링크 말 그대로 별들을 연결한다. 네. 근데 별들을 연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연결할 건 이걸 왜 하느냐? 좋아요. 일단 아이디어는 확실히 알겠고, 근데 네. 이제 이 스페이스 X에서도 저게 이제 사업이 되고 비즈니스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인터넷과 통신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근데 저게 과연 효과적인가? 제가 듣기에도 굉장히 비싸다 이 얘기도 들었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스페이스 X. 우선은 저런 것들을 기업들이 하려고 하는 이유는요. 특히 기업들이 기업은 언제나 현찰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매달 들어오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 넷플릭스. 한 달에 사람들이 내는 돈이 10,000원, 15,000원 이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은 그렇죠. 이걸 전 세계에서 긁어 모으게 되면 돈이 돼요. 통신도 마찬가지예요. 고정적인 가입자가 있어야죠. 모든 사람들이 KT, SKT 내 그거 쓰잖아요. 그건 똑같습니다. 앨런 머스크가 계산해 본 거죠. 만약에 전 세계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우리 걸 쓰게 만든다면은 이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모델이 되겠는데? 그래서 캐시카고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하고 띄우기 시작했는데 이게 왜 관심을 갖기 시작했느냐? 일단 제가 요거 하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요. 마지막 목표예요. 네. 42,000개까지 띄우겠다고 지금 선언했어요. 아, 네. 엄청 띄우는군요. 엄청 42,000개요? 그럼 지금 몇 개나 떠 있느냐? 지금 얼마나 떠 있습니까? 지금도 5,000개 이상이 띄워져 있습니다. 5,000개. 이 제 책에도 그림 하나 집어넣었던 건데 야, 이게 뭐예요? 잠깐만요. 네. 여러분들 레오랩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네. 이 사이트에서 현재까지 위성이 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와, 저렇게 많이 떠 있다고? 많이 떠 있어요. 와. 근데 이게 다 스타링크는 아니에요. 아, 스타링크는 지금까지 아니고. 띄워져 있는 것들이니까. 아, 네. 육안으로 그 추적이 가능한 것들. 네. 근데 스타링크가 제일 많죠. 막 편대 비행하고 있고 이게 실시간 나와요. 아, 여기다가 저기 데브리스라고 그래갖고 어. 저걸 한번 누르게 되면 현재 우주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도 볼 수 있어요. 야, 현재도 저 안 부닥칩니까? 아무리 부딪히면 대재앙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 아무튼 현재는 5,000개 정도 올려 있는데 42,000개 정도까지 올리면 그쵸. 이게 전 지구적으로 다 커버가 되겠네요. 다 되죠. 네. 그 지금도 커버가 어느 정도 돼요. 5,000개 정도만 네, 돼도. 네, 왜냐면 이리든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그 33개인가 그 정도만 커버를 하거든요. 네. 정지궤도 위성 같은 게 몇 개 없어요. 3개만 네. 있는 것들이고. 근데 이것저것 띄운다? 네. 어디서든지 정말 모든 것들을 우주에서 눈으로 지켜볼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네. 처음에 이렇게 인간 못 내주죠. 네. 그러니까 지금 4만 개도 인가를 받아야지만 놔줄 수 있는 것들인데 일단 12,000개 이상은 받아놓은 상태라서 5,000개를 쏘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이슈가 됐느냐? 네. 이제 국가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게 우크라이나 전쟁 때예요. 아, 그때 주목하기 시작했죠. 네, 맞아요. 자,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시아군의 제일 처음 목표는 전쟁 때에는 상대방의 통신망 마비잖아요. 마비를 시켜야 되는데 이제 앨런 머스크 트위터에다가 미하일 페도로프 디지털 차관이 한마디 했거든요. 근데 제가 잠깐 해석해드리게 되면은 지금 화성으로 보내는 동안에 화성 식민지 이야기하고 오는 동안에 우리 죽는다 인터넷 안 터져.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트위터를 탁 날렸는데 그 다음날 앨런 머스크가 리플 달았죠. 리플 골뱅이 패드로프 하고 난 다음에 네. 스타링크가 이제는 되게 해줄게. 네. 이게 되게 신기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통신을 하나의 전략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례이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엄청난 일인 게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네.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에요. 맞아요. 민간이. 민간 기업한테 요청을 했고. 근데 뭘로 했어요? 네. 트위터로. 지금 X로 한 거예요, 이게. 전화한 게 아니에요. 이메일 보낸 네. 것도 아니고, 아는 사람 보낸 것도 아니에요. 네네.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졌는데, 네. 실제로 지원이 들어갔죠? 액티베이트 버튼 한번 눌렀는데 그것만 되는 건 아니고, 지상에서는 안테나로 받아줘야 됩니다. 이 안테나는 이제 국방부랑 같이 해서 네. 보내줬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그냥 띄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과거부터 얘기했었던 군사 목적이면? 큰일 나겠는데? 네. 이때 경각심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떴던 기사 중에 하나죠. 러시아군도 스타링크 불법적으로 쓰고 있더라. 이거 진짜냐 아니냐 밝혀라. 네. 왜냐? 이 터져야 되잖아요. 아까 네. 얘기했던 겁니다. 네. 우주에 떠 있으면 저걸 확보하게 되면은 우린 어디서 인터넷이 터질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인터넷 안 터지는 모든 거 작전 수행이 가능하겠는데 이렇게 되면 돈을 지불하게 되는 겁니다. 국가들이. 네. 그럼 수입원이 늘어나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가장 매력적인 걸로 뭐 가장 불운한 전쟁이기는 하지만 네. 그래서 스타링크가 관심을 받게 지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비용을 얘기했었는데 네. 비용은 계속 바뀌어요. 지역마다 바뀌고. 일단 스타링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초반에 장비 비용이 들어가요. 장비가 50만 원, 60만 원 정도 되는 걸 사셔야 돼요. 그럼 이제 안테나 배송이 되는 거죠. 네. 그게 단말기가 아니라 실제 수신기를 얘기하시는 거죠? 안테나가. 그래서 옛날에 뭐 스카이라이프처럼 엄청나게 동그랗고 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예쁜 거. 예쁜 게 따가서 지금도 크기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요금은 얼마가 되냐면은 네. 월에 한 10만 원 정도? 10만 원 정도. 네, 그 정도 네. 비용을 내셔야 돼요. 아직까지는 좀 비싸긴 하네요. 그래도 이것도- 예전보다 많이 떨어졌네. 이것도 속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뭐 기업용으로 하겠다, 우리 속도 더 빠르게 하고 싶어. 그럼 그 패키지를 사는 거니까 그럼 더 비용을 지불하고서 기업용은 더 빠르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비용은 이게 좀 비싸거든요. 네. 솔직히 우리나라는 잘 안 될 수라고밖에 없어요. 네. 왜냐 알트폰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만 원이면 무제한용제를 쓰는데 그렇죠. 네. 10만 원 내란 말이야? 네. 근데 바꾸는 거예요 생각. 네. 만약에 제가 캠핑장을 하는데 네. 저희 고객들을 위해서 안전한 서비스를 해주고 싶다. 10만 원 내는 거예요. 얼마 안 되니까. 네. 혹은 어떤 기업에서 통신망이 마비가 되면 안 되는 기업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있겠죠. 백업 서비스 돌리고 싶을 때 우주 인터넷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국가나 지자체에서 무조건 통신이 끊어지면 안 되는 그런 어떤 서비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다가 위험 지역, 네. 산이라든지 바다라든지 음영 지역이라든지 있을 수 있지. 네. 요즘 비행기 타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유럽 비행기, 그쵸? 유럽 갈 때 거의 한 $20 정도만 내면은 우주 인터넷 잡아서 써요. 네네네네. 근데 그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는 것들이에요. 이러면은 B2C가 아니라 B2B 쪽으로 굉장히 확산될 수 있는 서비스라는 게 됩니다. 그러네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주목하러 이야기 드리느냐? 스타링크 사이트에 들어가면은요. 네. 커버리지 되는 지역이 나와 있어요. 지금 어디가 커버리지? 이게 맵이에요. 네. 이 맵을 보시게 되면은 게 커버리지가 확실한 데인가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저 1번 보이시죠? 네. 1번이 지금 되는 데예요. 1번이 환하게 돼 있는 데들은 그 스타링크가 잘 터지는 곳들입니다. 환하게 돼 있는 데가 네. 그 색깔이 약간 남색으로 진하게 보이는 부분들은요. 앞으로 터질 만한 곳들. 네네. 계약이 되어져 있는 곳들.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네요. 확대해서 보여드리게 되면은 제가 이걸 언제부터 봤었냐면은 재작년부터 봤었을 때 이 지도가 계속 바뀌면서 2023년도 1월 달에 스타팅이라고 나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1분기에. 네. 그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상하잖아요. 네. 왜 이게 되지? 네. 근데 흐름을 보니까 스타링크 코리아가 스타링크 코리아가 있어요? 작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요? 작년에 법인을 세웠고 기간통신사업자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SKT, KT, LG 플러스 이쪽은 다 제휴를 맺었어요. 네. 준비가 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바로 시작이 될 수 있는 상태까지 지금 온 겁니다. 그럼 이게 또 왜 중요해지느냐? 우리가 앞으로 가는 방향 중에 하나가 UAM이라고 있거든요. 그 이제 하늘을 나르는 비행선들 같은 것들이죠. 이제 보통 이제 드론 택시. 여기에도 인터넷은 쓰일 수밖에 없고, 우리가 스마트 시티로 갈 때에도 인터넷을 쓰이게 되는 것들이에요. 네. 뭐 당장 6G가 우주 인터넷이냐 이건 아니지만은 이 모든 것의 가능성이 되어져 있는 게 우주 인터넷 분야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아무튼 저게 이제 되면 사실 앨런 머스크만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봐보세요. 네. 어디 하나하나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네. 필요한 부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그러겠죠. 네. 인공위성을 띄우는데 거기 들어가는 장비하고 소재하고 부품주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이것뿐만 아니라 지상에서 안테나가 받아줘야 되는데 그럼 안테나 기술도 필요해요. 안테나 기술 중에 탑을 누가 갖고 있느냐? 우리나라의 모 기업이 더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이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네. 그럼 인공위성을 띄우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저궤도잖아요. 카메라요 그냥. 카메라를 어디든 보낼 수 있으면은 그 생각하는 거죠. 네.
아, 오늘 설악산 좀 가야 되는데 날씨 어떻지? 네. 인공위성 보내면 보는 겁니다. 여기다가 테슬라가 감산하는 데 사실인가? 그러니까 이게 보는 거예요. 통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어떤 다른 서드 파티, 다른 어떤 서비스들도 충분히 개발하고 만들어질 수도 데이터 있겠다는, 산업이에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통신은 무조건 데이터 산업이기 그러네. 때문에 인공위성의 데이터를 파는 기업들이 지금 이미 나타났고요. 네. 근데 카메라 해상도 같은 경우에 뛰어나지 못하거든요. 네. 근데 그걸 뛰어나게 만들어요. 누가? 네. 인공지능이. 그럴 수 있네. 인공지능이 한 번 더 개입을 해갖고 데이터 네. 처리를 해줍니다. 음. 근데 그 수많은 사진들 찍은 거는요. 네. 분석을 하죠. 누가요? 네, 그러네요. 인공위성이. 그리고 그러네. 인공지능이. 네, 네. 네. 계속해서 GPT부터 시작해서 결합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이게 숫자가 확대가 되면 단순하게 하나의 어떤 퀄리티가 낮아진 걸 다 커버가 되잖아요. 그럼요. 분석하면서. 네. 여기다 제가 지금 뉴스 기사 하나 띄워놨는데 네. 하나 시스템을 하나 띄워놨습니다. 한화 시스템. 하나 시스템도 나오나요? 작년에 기관통신 사업자를 등록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한국판 스타링크라고 나오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럼 똑같습니다. 위성을 띄우겠다. 우주 인터넷이죠. 우주 인터넷을 하겠다. 우주 사업 우리나라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 시스템이 그런 것까지 이제 해요? 근데 하나는 인공위성이 없잖아요. 네. 갖고 있죠. 어디냐? 네. 바로 지금 원앱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원앱. 네. 원웹이라고 하는 네. 회사는 영국 회사인데 그 스페이스 X보다 먼저 시작하기는. 그러니까 이 회사의 목표도 원웹. 하나의 인터넷으로 모든 것들을 연결시키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좀 덜 알려져 있긴 한데 이미 사업을 시작하고 있군요. 여기도. 뒤쪽 분야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회사인데 그래요? 네. 이 회사가 코로나 때 힘들었었어요. 이래서 파산할 뻔했었는데 네. 투자금을 들어가는 회사 중에 하나가 하나 시스템이에요. 아, 네. 하나 시스템이 이사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주요 투자자가 하나 시스템이군요. 그래서 해외 우주 인터넷 사업을 하거나 우주 관련된 사업을 할 때에는 하나 시스템 원앱이랑 계속 같이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죠. 국내 기업들도 이제 이 우주 인터넷 사업에 네. 좀 뛰어들고 있고. 그 여러분들께서 이제 올해 주목하셔야 되는 이유는 이 한 장의 트위터인데 이 내용은 뭐냐면은 트위터 많이 한다니까 여기. 그 앨런 머스크가 하니까 네. 자기 거잖아요. 네. 한번 띄운 거예요. 이 포스트는 뭐라고 있는 거냐면 스페이스 X의 위성 신호를 받아도 내 모바일 폰에서 하고 있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아, 이미 나 하고 있다 이렇게. 이게 중요한 게 네. 내 모바일 폰에서 하고 있다예요. 이거를 다이렉트 투 셀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건 뭐냐면 인터넷 얘기했었잖아요. 네. 지상에서 안테나가 있어야 되고 안테나를 펼치고 난 다음에 와이파이를 내 스마트폰을 잡아야 돼요. 이거 생략하는 겁니다. 그냥 단말기 하나로 그냥. 단말기에 바로- 칩이 들어가요. 네. 위성 신호를 잡을 수 있는 사실 그렇게 칩을 해야지. 집어넣어서 이제 저렇게 그 해야지. 칩에다가 네. 받아버리게 되는 거죠. 아, 근데 이걸 하려면 여러 가지 장벽이나 테스트가 필요한데 오케이. T-모바일이랑 이걸 지금 진행을 해요. 아, 기존의 통신사와 함께. 올해 되는 서비스는 텍스트가 들어가고 네.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텍스트가 아니라 이미지하고 영상 전송이 들어갑니다. 네. 그럼 이게 통신사는 정말 고민스러운 것들 중에 하나예요. 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이게 돼버리는 순간 얘가 통신사가 돼버린다면 물론 그렇게 되진 않을 거예요. 각 나라마다 규약이랑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예의주시를 하는 거고 이게 나왔으면은 여기 부품주가 움직일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갤럭시부터 시작해서 아이폰 지금 아이폰도 몇 년 전부터 그 SOS 신호를 위성에서 받아주는 거 들어가잖아요. 네. 이게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다 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중국에 있는 대부분의 회사들의 스마트폰들은 다 중국 위성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저거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는 전용 단말기가 필요한 상황이긴 하겠지만 그럼요. 저게 이제 광범위하게 쓰인다고 하면 기술이 발전하면 기존 우리 이제 스마트폰, 핸드폰에도 얼마 안 남았어요. 예, 저런 통신 칩이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그럼요. 관련된 그냥 통신 네네. 사업자를 어디를 선택하든 상관없이 단말기만 그렇죠. 있으면 다 쓸 수 있는 거죠. 네네. 뭐 해외 로밍하는 거 문제도 아니게 될 거고. 그리고 저게 만약 가격이 비싸더라도 네. 기업에서는 네. 운항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네. 다 저런 것도 하나씩 있으셔야 되죠. 알겠습니다. 우주 인터넷. 네. 자, 회사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아마존도 합니다. 아마존도 하는군요. 아마존은 프로젝트 카이퍼라고 해서 네.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아, 했어요. 프로젝트 오늘 너무 아, 많이 나오는데? 프로젝트. 네. 프로젝트 한번 이치네. 정리를 다시 한번 해야겠어. 네. 그래서 네. 아마존도 인가를 받았어요. 아, 너네도 이성 띄워도 돼. 네. 얘네도 띄웁니다. 네. 얘네도 12,000개를 목표로 지금 네. 띄워요. 작년부터 열심히 띄우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아마존에 띄우는 건 무서운 이유가 아마존은 전 세계 최대의 이커머스 시장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클라우드 센터를 갖고 있어요. 네. 모든 세상을 연결시키겠다고 하는 거고 얘네가 제일 무서운 건 단말기는 무료 배포가 가능해요. 네. 원래 아마존 프라임 가입하면 주는 거예요. 네. 우리 거 써. 그게 가능하다. 자, 마지막 중국 얘기하죠. 좋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중국도 합니다. 중국은 군사 목적 위성이잖아요. 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거왕이라는 프로젝트가 지금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거왕에 이제 들어갔어요. 다른, 지금까지 현재 봤을 때는 주로 이제 민간이 주도하는 그런 비즈니스 프로젝트를 주로 했다고 하면 여기는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 주도의 그런 사업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근데 중국도 민간이라고 하긴 하죠. 왜냐면 정부에서는 이제 돈을 지원을 해주고 민간 기업들은 육성을 하는데 그 규모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항상 1대1로 하잖아요. 좋습니다. 우주 1대1로 하는 겁니다. 우주를 우리가 하나로 간다. 근데 고항 프로젝트 자체가 스타링크를 거의 모방을 했어요. 비슷한 궤도에 띄우는데 재밌는 서비스 들어가는 게 재밍을 걸어버리겠다. 한마디로 스타링크가 중국을 지나갈 때 위에서 방위전파 쏴가지고 우리 거 못 보게 할 거야.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전 세계가 좀 긴장을 하고 관련 서비스를 보는데 스페이스X가 상장한다는 얘기가 최근에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제가 쭉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 독자적인 기술인 게 발사했다 다시 착륙하는 것들을 지금 많은 기업들이 하고는 있어요. 그 되는 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 근데 스페이스X는 이미 그 기간이 오래됐어요.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엄청 얘네들을 지금 따라잡는 시간이 오래 걸린 겁니다. 그 최고의 지금 물류회사가 돼버려서 이게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정말 드리고 싶은 얘기가 좀 많기는 하지만 좋아요. 우주여행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 나머지 얘기들은 역시 제 책이나 관련된 내용에서 제가 좀 이야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보면 그 우주에 관련된 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죠? 진짜 실제로. 뭐 이렇게 책 준비하면서 그런 내용도 많이 서베이 하셨을 텐데. 책들이 많이 없어요, 국내에는. 그런 것 같아요. 좀 아쉽게도 많이 없고 나오는 책들은 저도 웬만한 걸 봤었었는데 그런 것들 나올 때마다 꼭 재미로라도 보시면서 그러니까 직접 도움이 안 된다고 우리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오늘 질문 이렇게 질문이 하나 있는데 우리 김욱중님이 의견 올려주신 건 있는데요. 보니까 충격. 자, 저궤도이거나 고궤도이거나 외부 우주로부터의 충격, 운석과 낙하하는 우주 쓰레기 등의 리스크가 크지 않은가요? 저궤도에 있을 때. 크죠. 사실은 아까 그 우주 쓰레기에 관련된 아젠다도 있잖아요. 그거 오늘 뭐 시간상 다 하진 않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저 부분이 지금 크고 사실 저는 이제 우주학자는 아니잖아요. 그분들께서 더 많은 얘기 있으면 하시겠는데 우주가 지금 난개발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아까 숫자 보니까 장난 아니던데요? 그게 우리 계획도시 만드는 것처럼 딱딱 정해진 걸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띄우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오래전에 띄웠던 것들 중에서 작동을 정지하는 것들도 있고 맞아요. 그 볼트나 너트 같은 것들이 부딪혀서 뛰어다니기 시작하게 되면 총알보다 7배 넘는 속도인데 부딪히면 구멍 나는 거거든요. 그럼 잘못되게 되면 한두 대가 충돌하기 시작했었을 때 이게 거대한 띠가 만들어져 버리거든요. 그럼 지구 밖으로 못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주 쓰레기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지금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주에 쓰레기가 있는 것들 우리가 수거를 하러 간다. 수거하는 비즈니스가 또 생긴다고요? 그럼요. 그래서 영화 승리호가 있죠. 승리호. 비슷한 거. 그러네? 진짜? 그걸 로봇 팔이 갖고 오든가, 끈적이를 던져갖고 갖고 오든가. 아니면 실제로 구체적으로 그런 비즈니스가 구상되고 기업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연구하는 것들이 있고, 가서 끌어안고 자폭하듯이 대기권으로 들어오는 것들도 있고. 근데 과연 그걸 만드는 속도하고, 우주 쓰레기가 만들어지는 속도하고, 그게 문제가 좀 되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윤리 규정부터 시작해갖고, 관련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문제가 되긴 되겠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당장 지상에 천체 관측이 잘 안 돼요. 그러겠다. 밤하늘에 지금 별 찍으실 때 스타링크 찍으시는 분 되게 많아요. 제 스마트폰 카메라라도. 실제 보이나요? 실제 보이나요? 실제 보이죠. 그래. 육안효과 아닌데 제가 그 전에 만났던 분이 저한테 보였어요. 찍었다고. 얘네 편대 비행을 하거든요. 대여섯 개 인공위성 갑자기 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래요? 저게 뭐야? 우주 열차 같은. 날 좋은 날에는 스타링크 위성들이 다 보인다. 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겠네.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없는데 더 좋은 카메라가 세상에 있잖아요. 우주를 관측하기 위한. 그게 찍었었을 때 전파방해라든지 시작해서 시야를 가리는 게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오고 천문학자들은 반길 얘기는 아니군요. 그럼요. 자, 또 질문이 있네요. 자, 전 스타링크를 이용한 T-모바일 단말기 관련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관련된 정보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 사이트들 뒤지는 게 제일 낫고요. 방금 전에 제가 보였던 그 장표인 다이렉트 투 셀이라고 다이렉트 투 셀이라고 검색하시게 되면은 스타링크 쪽에서 자기네들 블로그에 올리는 내용들이나 그런 것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쪽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이 스타링크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은 확실한데 사실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이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커버리지를 다 커버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뭐 생각해보면 뭐 군사적으로 이용할 수 아까 그런 이슈라든지 또 나라별로 어떤 스테이지가 다 다를 텐데 그런 것도 어떻게 커버할 건지 여러 가지 또 사실 이슈들이 산적해 있는 건 사실이네요. 그렇죠. 그런 질문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오늘 들으시면서도 이건 어떻게 되지? 저건 어떻게 되지? 이게 제가 책을 썼던 이유이기도 하고 여기부터 시작하게 되면은 이래서 이런 뉴스들이 나왔구나. 지금 우리가 우주청을 만드는 것도 저것 때문에 그렇구나. 그럼 저쪽에서 케이블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부품을 갖고 있는 것들이 우주는 돈이 되는 사업인 게 뭐든지 비싸요. 우주로 가면 모든 걸 견뎌야 되니까.
그럼 저렇게 공고가 나오는 이것 때문에 그랬겠네? 보령을 볼 때에도 우주 신학까지 연결이 되는 것들이고, 요즘에 비만 치료제 때문에 난리잖아요. 맞습니다. 모든 것들을 우주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생각보다 연결되는 포인트들을 많이 좀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라이브의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도 우주에 대한 것들 이제 막연하게 어떤 이벤트 있을 때만 그냥 뭐 이런 이벤트가 있네 하고 그때만 이제 딱 관심 있다가 또 사실은 싹 사라졌다가 관심이 그렇죠. 이제 그런 어떤 단발성 이벤트로 우리가 기억하기 쉬운데 알고 보니까 저변에 이 우주 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탄탄하게 그렇죠. 큰 비전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구나 이미. 얼마 있으면 달에다가 진짜 착륙 기지를 만들겠다. 그렇죠. 달인 스타로 가야죠. 달인 스타로. 알겠습니다. 흥미롭네요. 네, 관련된 또 추가적인 내용들은 우리 책, 그죠? 네네. 네, 이 책. 뉴스페이스. 네. 잘 팔리고 있습니까? 네, 우주자본의 시대. 네, 얼마 전에 책 전자책도 예쁘네요. 나와서 네. 전자책으로 모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전자책도 있고.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아무튼 이 책으로 네. 우주 산업에 대한 이야기. 네, 기본적인 공부는 다 끝내실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했지만 MWC도 갔다 오셨잖아요. 네. 그죠? MWC도 뭐 흥미로운 이야기들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죠? 네. MWC는 모바일에 관련된 행사이다 보니까 통신이 기본이 되고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바뀌어진 것 중에 하나는 점점 위성통신과 관련된 기업들이 등장을 더 많이 해요. 네. 그럼 오늘 그 우주 인터넷 엄청 많이 했어요. 관련돼서도 또 그럼요. MWC에서도 또 많이 또 많이 보고 왔어요. 선보였고 내년에는 더 많이 등장할 겁니다. 스페이스X 스타링크였나요? 네네, 스타링크. 스타링크도 나왔나요? 이번에 스타링크가 이번에 처음으로 부스를 크게 만들었어요. 그래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부스라 그래갖고 네. 미리 예약한 사람이 못 들어가는 작은 방을 만들어놨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 야외에다가 좀 크게 만들었는데 아직은 좀 빈약하기는 해요. 네. 아는 사람만 이제 가가지고 이 안테나 안에 볼 수 있는 정도. 알겠습니다. 내년엔 또 위상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CES에 비하면 MWC 관심이 조금 덜 하기는 한데 그래도 실제 사업이나 비즈니스를 하는 통신과 관련된 사업 그런 어떤 아이템으로는 굉장히 또 여전히 중요한 그런 전시회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비즈니스 계약이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하고 또 통신에 특화가 되어져 있다 보니까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1월 달에는 CES를 보면서 전체적인 비전 이렇게 가는구나. 2월 달에는 약간 더 구체적인 걸 보게 되면서 기업들이 당장 돈을 쓰는 곳들은 여기가 되겠구나. 그 두 개를 맞춰서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관련된 정보 어디서 좀 볼 수 있는 유튜브 영상도 많이 좀 올리셨죠? 예, 저 일상 IT 유튜브에도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IT 블로그를 하나 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IT 노트 양쪽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또 모셔가지고 우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우주에 저희가 직접 갈 수 있는 기회가 살아생전에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있죠. 우주에 해야죠. 많이 줄겠죠, 그죠? 금액이. 그럼요. 진짜 나중에 한번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진짜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그럼요. 듭니다. 1억 정도까지 보편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억 정도? 그럼 뭐 하겠는데요? 로또에서.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인복 대표님과 함께 우주에 대한 이야기 좀 살펴봤고요. 우리가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래도 핵심적인 사항들을 알고 기사라든지 내용들을 접했을 때 훨씬 더 많이 와 닿고 또 어떤 질문들도 던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아. 하나 마지막. 저 이츠맨의 시그니처 질문인데 이인복에게 우주 여행이란? 우주여행이요? 갑자기? 네. 언제나 하고 싶은 거. 언제나 하고 싶은 언제나 가고 싶은 거. 알겠습니다. 곧 그런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 이인복 대표님과 함께 오늘 우주에 관련된 이야기 살펴봤고요. 또 관련된 내용으로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꼭 이 시중에 나와 있으니까 뉴스페이스 이미 시작된 우주자본의 시대 한번 읽어보시는 거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자, 오늘도 어떠셨습니까? 오늘 좀 특별하게 관련된 내용으로 좀 다양하게 살펴봤는데요. 그 전에 저희가 했던 그런 IT 관련된 주제가 아니라 조금 더 광범위한 내용을 다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인지 약간 의심쩍게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우주 산업이라고 하는 어떤 핵심적인 아이디어 오늘 좀 인사이트를 받으시고 앞으로 우주에 관련된 좀 더 관심 있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색다른 주제라 좋다고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 웨비나 라이브 소개 예고편 살짝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예고입니다. 다음 주에
사실 AI에 관련된 이슈들이 원체 많아서 저희가 시리즈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굉장히 요즘 핫하죠. 한글 버전도 이제 곧 출시된다고 하는데 지난 2월 27일에 저희 1차로 진행을 했고 2차로 다음 주 화요일 날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실제로 내 업무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내용들 다룰 예정으로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사전 예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쯤에 사이트 오시면 사전 예약 가능하니까 들어와서 사전 예약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수요일 날,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3월 27일 오후 2시에는 사실 API 보안에 관련된 이슈들도 요즘 굉장히 핫합니다. 모든 게 이제 클라우드, 그리고 모든 뭐 앱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다 이제 API로 연결되거든요. 이제 이 틈을 타고 이 보안 관련된 위협들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기존 방법으로는 이게 잘 보안이 안 된다고 하네요. 이제 이 이야기를 좀 심각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에 관련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다음 주 수요일 날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은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2시부터 3시까지. 다음 주 많습니다. 다음 주 2시부터 3시까지인데요. 구글 쪽에서도 생성형 AI 많이 하고 있죠. 제미나이라든지 다른 서비스들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이 구글의 생성형 AI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또 핫합니다. 이 부분도 다음 주 목요일 날 진행할 예정으로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좀 사전 등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오후 보내시고요. 벌써 5시입니다. 퇴근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저희 이쯤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자,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